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 조치에 이어 해임까지 된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2년 넘게 싸워온 결과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게 된 건데요. 재판부는 지혜복 교사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전보 처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서울시 교육청도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일단락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만 그 지혜복 교사가 떠난 이후에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조용히 버텨왔을 피해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한 상태고 그 탄원서와 의견서까지 내가면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해온 학부모들도 있는데요. 이 승소를 이들은 어떻게 체감을 했을지 당시 A학교 학생의 양육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한번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지난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그때도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네. 당시 그날은 이제 삭발 투쟁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연대를 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이미 거리에 나온 지 500일 가까이 되던 시점이었는데요. 네. 이 지혜복 교사가 A학교의 상담부장 교사였고요. 이게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상담을 하던 중에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 운동부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걸 처음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이런 피해를 겪거나 목격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던 거고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중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뀐 학교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비율이 남학생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학교였죠. 네. 근데 이후에 이제 학교가 직접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피해자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 가해 학생들이 커터칼로 위협을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이름을 쓴 학생을 찾아가서 책상을 발로 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이거 2차 가해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런 지혜복 교사를 향한 그런 집단 행동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학교가 손을 좀 놓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A학교 양육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었어요. 힘들 네. 때마다 가서 상담하고, 뭐, 선생님 저 사탕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가서 요청하고, 너무 신뢰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괜히 너가 그렇게 일을 키운 거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몰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남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남학생들이 창에 다닥 붙어가지고, 지혜복이다. 근데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거든. 말하지 말걸. 그런데 지혜복 교사가 떠나간 후에 그럼 더 위축됐겠는데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SNS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 남학생이 소송을 건다라고 나오면서 더욱더 피해 학생이 위축되는 일도 있었고 네. 이렇게 또 유일하게 믿고 기대던 선생님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 남겨진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피해 학생의 동생도 그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또 비슷한 똑같은 피해를 겪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육자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믿고 있어 선생님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난 더 이상 이런 불이익을 당할 때 이렇게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좀 참고 있겠다. 말하지 않겠다. 저희 아이까지 더 이상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말을 못하게 하고 익명으로 하게 하고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내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말하지 말걸. 이렇게 힘들 건데 선생님도 어차피 저렇게 딱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해서 되겠어? 약간 그런 패배감이 이렇게 내면화되는 거죠. 아직도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근데 학교 안에서 해결됐어야 될 문제가 소송까지 갔던 거네, 그러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일이 사실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비단 뭐 지혜복 교사의 복직 가능성을 말하는데 그치진 않고 학생이 이렇게 성폭력처럼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를 했을 때 그 학생은 물론이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교사도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지혜복 교사가 떠난 뒤에 위축되다 못해서 내가 괜히 말했구나. 뭐 앞으로 절대
때 이런 부조리한 걸 봤을 때 내가 좀 침묵을 지켜야겠다라고 스스로 책망을 한 학생들이 있다는 건데 그 학생들에게 사회가 뒤늦게 건네는 사과이기도 한 거고요. 그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을 해준 게 절대 틀린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지혜복교사도 학부모들도 시민들도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복교사는 이제 이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아직 소송은 해임 무효 소송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 판결만으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다라고 단언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임 무효 소송에서는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건 전보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전보 취소. 네, 전보 취소에 전보로만 한정이 된. 네, 그럼 해임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직 안 풀렸다. 예,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아까 일단락이라고 한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과제는 남아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가능성은 많이 열렸다고 볼 그러니까요.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